오감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볼 때 책을 찢어요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연령별로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개별 차는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발달이 조금 빠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제 빠른 쪽으로 좀 단계를 업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아이는 원령에 비해 조금 발달이 느린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그 전 단계의 책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돌 전후의 아이들을 보면 무슨 시기죠? 구강기죠. 구강기.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고 진짜 물고 뜯고 빨고 즐기는, 정말 입으로 탐색하는 구강기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오감 발달. 오감 발달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문화센터에 가면 이런 촉감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이런 오감 발달에 관련된 놀이들을 많이 하는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감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책을 볼 때 책을 찢어요 라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줘야겠어요? 찢어지지 않는 책을 주고, 입으로 가져가도 종이 같은 경우에 입으로 가져가면 금방 흐물해지고 찢어지잖아요. 근데 찢어지지 않는 책, 입으로 가져가도 찢어지지 않는 책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오감 발달이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라고 했으니까 만졌을 때 소리가 나는 거, 사각사각 소리 나는 거, 비닐 소리 나는 거, 바사삭 바사삭 소리 나는 거, 그리고 눌러서 뽁뽁 소리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 부드러운 털이 있는 거, 그리고 거칠거칠한 사포 같은 재질이 있는 거, 그리고 동물 책 중에서도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발달에 맞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꺼운 재질의 종이가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아이들의 손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구비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으로 두돌 전후의 아이들 있죠. 이제 옹알이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이야기하고 문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감도 중요하지만 그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을 하고 듣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해보는 것, 낱말들을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동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낱말들과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책들을 제공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는 책보다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거, 소방차 삐용삐용, 병아리 삐약삐약, 강아지 멍멍, 빨간색, 바나나, 노란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낱말들을 있는 책들을 제공해주면 좋아요. 이 시기가 되면 내 아이가 어떤 거에 좀 취향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드러내거든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동물들 중에 어떤 특정 동물, 공룡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색깔에 꽂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빨강 색깔에 꽂혀서 빨강색이 나오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흥미를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노랑 색깔 말놀이 책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말놀이 책이라서 아이들이 이거는 흥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많이 들으면 되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돌 전후가 되면 벌써 자아가 생겨서 이제 본인들의 취향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이제 그 후부터는 개별차를 존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6살, 5살, 6살, 7살 정도가 되면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책에서 찾고자 하고, 어떤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과학 책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가져왔었던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책이 있어요. 이렇게 몇 권 이렇게
묶어져 있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찾아서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이제 6살, 7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 어떻게, 라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엄마가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기보다는 그 책에서 찾아볼 수 있게 책 집에 6살, 7살 정도 되면 아마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책에서 찾아볼 수 있게 그 주제와 관련된 걸 찾아볼 수 있게끔 유도하고 그리고 같이 찾아보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책을 부모 마음의 편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관심 갖는 방식에 따라 흐름대로 이제 가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게놀이를 하던 무슨 기차놀이를 하던 그리고 가방에만 들고 다니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책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존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전에 책 읽어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추천해드려요. 약간 루틴처럼 자기 전에 책 3권 정도를 읽고 잘 수 있도록 약간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주시면 아이들이 자면서 눈을 감고 자기 전에 이제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수면교육에도 사실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에 수면교육도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패턴을 이해하고 나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엄마가 3권 읽어주는 동안 내가 잠을 청해야 되는구나, 잠을 자야 되는구나 하는 자기들의 또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